문제는 채권자의 요구였습니다. 해당 채권자가 이자 및 장기간 지속된 채무라는 이유로 24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9억 원만 남았다고 생각한 이상민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도입니다. 방송인 이상민 씨의 빚쟁이 코스프레 논란. 한동안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입니다. 지난해 미우새를 통해서 방송 대상까지 휩쓸면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회당 600에서 700만 원대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1000만 원대의 신발을 신고 명품 옷을 입으면서도 이상민 씨에게는 늘 빚쟁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상민 씨의 대략적인 빚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57억 빚 청산, 2014년 빚 다 갚고 10%만 남았다. 2016년 빚 69억 8천만 원 아직도 갚고 있다. 2019년 남은 빚 10억. 2019년 69억 빚 청산 다 갚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2016년 내년 말이면 청산한다던 빚은 2022년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씨는 특히 최근 9억이 남았다던 빚이 다시 16억 원대로 늘었다라고 밝히면서 역풍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뻔히도 보이는 일인데 이상민 씨는 여전히 스스로를 빚쟁이라고 하는 걸까? 저는 사실 이상민 씨가 빚쟁이가 아니다 혹은 방송용 콘셉트다 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집세입니다. 용산에서 월 400만 원대의 월세에 살던 이상민 씨는 최근 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스스로 밝힌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대였는데요. 스스로를 빚쟁이라고 칭했지만 복층 집에 발코니까지 따로 있는 단독이었기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상민 씨는 최근 코인에까지 투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8배 오르면 집을 사라 라는 탁재훈의 말로 추정을 해볼 때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의 현금을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상민 씨를 빚쟁이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27일 미우새 방송에서는 집안에 금고를 발견한 김종국이 금고가 왜 이 집에 있냐? 금고를 팔아서 빚이나 갚아라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다발 대신 그 자리에는 채권자와 협의한 자료들이 다발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코스프레가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상민 씨 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최근 이사를 한 이상민 씨의 집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집이 과연 맞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만이라는 강한 의혹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한 호화 저택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비싼 집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빚쟁이 코스프레 의혹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이상민 씨의 집에 근접할 수 있었는데요.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집 자체보다는 가는 길부터 그랬습니다. 파주에서도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이었고 큰 도로에서도 여러 곳에 작은 도로를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상민 씨가 사는 단지는 아직 제대로 형성조차 되지 않아서 식당 및 부동산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의 기본 편의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호화로운 내부와는 달리 집 주인은 공사가 한창인 개발지였는데요. 더욱이 밤이 되면 쉽사리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회당 600에서 700만 원 이상을 받고 5개 이상의 고정 예능에 출연하는 전성기 방송인의 집이라는데 의아함이 들었는데요.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이상민 씨가 사는 집의 실제 시세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매물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집에 묶인 대출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매물에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상민 씨가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를 기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월세에 대한 의혹 해소 이후 관심이 쏠린 부분은 바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빚이었습니다. 이상민 씨는 최근 9억 원이란 빚이 16억 원까지 늘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빚의 정체를 밝히면 이상민 씨의 기만 의혹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잘 갚아나가던 빚이 이상민 씨처럼 특별한 투자 활동도 없이 7억 원이나 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등에 투자할 경우 자산 개념으로 빚의 액수가 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 과정에서 뜻밖의 제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민 씨의 빚이 악성 채무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아니, 잘 갚아가던 빚이 왜 늘어날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이 같은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취재 과정에서 당초 57억 원이던 빚이 고무줄처럼 늘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상민 씨는 먼저 적은 액수를 가진 채권자의 빚부터 갚는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환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갚지 않았어도 될 빚을 갚아야 하거나 채무액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생긴 겁니다. 먼저 이상민 씨는 회사가 망하면서 회사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채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상민 씨가 방송에 복귀를 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일부 회사 채무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채무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씨의 방송 활동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이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근거로 당초 상환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상민 씨는 이 내용이 알려지면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상민 씨가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 빚의 액수도 점차 줄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2013년 69억 8천만 원이던 빚은 지난해 기준으로 9억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씨가 적은 액수의 빚을 가진 채권자의 채무부터 변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3인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채권자 2명의 빚은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 가장 많은 채무액을 가진 채권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액은 9억 원대에 달했는데요. 이상민 씨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상민 씨 스스로가 빚이 9억 원대로 줄었다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채권자의 요구였습니다. 해당 채권자가 이자 및 장기간 지속된 채무라는 이유로 24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9억 원만 남았다고 생각한 이상민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측근들은 이 일 때문에 이상민 씨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나 채권자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나서 금액 조정을 이어갔는데요. 진통이 이어진 끝에 양측은 지난해 말 17억 원으로 채무액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상민 씨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권자가 단 3명만이 남았고 지난해 말 채무액에 대한 협의를 완전히 확정지으면서 이상민 씨는 상환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최종 채무액은 13억 원대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채무액을 확정지은 만큼 더 이상 그 금액이 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취재를 정리하자면 이상민 씨를 향한 빚쟁이 코스프레라는 의혹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빚이 남았지만 3명의 채권자만 남아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씨는 측근을 통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빚쟁이 코스프레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채무 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다. 빚쟁이 콘셉트라는 부분은 앞으로 줄여가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